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제로 콜라나 제로 음료수 이런 것들 많이 드시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제로 음료수 마시면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발표가,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일단 현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제보건기구 WHO 산하에 IARC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제암연구협회인데요. 자, 여기서는 각종 물질들을 바람 여부에 따라서 4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그룹 2B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스파탐이 바로 이 그룹에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아스파탐은 인공 감미료로서 칼로리도 굉장히 낮아서 0에 거의 가깝고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도 자극하지 않아서 이 당뇨 환자분들의 애용할 뿐만 아니라 살을 빼고 싶어하는 다이어터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감미료죠. 현재 다들 아시는 제로 콜라나 아니면 심지어 막걸리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아스파탐이 안 들어간 제로 제품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그럴 정도예요. 자, 그리고 꼭 제로 제품이 아니더라도요, 단맛을 내는 그런 식품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이게 공식으로 발표가 난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공식 발표는 7월 14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예전에도 이런 결정이 있은 이후에 각종 소송이 걸리는 등 시장 전체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2015년에도 이 글리포세이트가 2A 발암 의심 물질로 분류가 된 후에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받고, 그래서 판결에서 지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EFSA 유럽식품안전위원회가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의견을 낸 뒤에도 졌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 연구의 바탕이 된 것이 바로 이 연구인데요. 2022년 프랑스에서 무려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자, 연구 내용을 보면요, 이 아스파탐하고 또 아세설팜 칼륨이 나오는데, 이 아세설팜 칼륨은 지금 제로콜라에 아스파탐 대신 들어가 있죠. 자, 이 2가지 물질 외에도 다양한 인공 감미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공 감미료를 많이 섭취한 사람의 암이 걸릴 확률을 보니까 무려 13%나 늘어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방암이 걸릴 확률은 22%나 늘어났고, 마지막으로 이 비만이 관련된 암이 걸릴 확률도 1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 연구에 반론도 있었습니다. 자, 해당 연구를 조사한 EFSA에 따르면 이 연구에 어떤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한 적도 있는데요. 자, 또 여기에 맞서서 이 IARC는 또 자기들의 이번 결정이 1300개 이상의 연구를 근거로 했다,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결정이 도대체 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IARC는 물질을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그룹 A는요, 자, 얘네는 인체 발암 물질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녀석들입니다. 성면, 술, 담배, X선, 라돈 이런 애들이 포함이 돼요. 자, 얘네는 정말 암이 걸린다 라고 정말 확실한 녀석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룹 2A는 그 밑에 있는데 발암을 할 가능성이 높은 녀석들입니다. 자, 여기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적색육도 포함이 되고, 또 밤늦게 야근을 하고 이런 것도 여기 좀 포함이 되는데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꼭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다른 발암 물질과의 유사성 또는 동물 실험에서 좀 강한 증거,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와야 됩니다. 자, 얘네는 발암을 하냐 안 하냐로 보면은 한다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암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많다, 요런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의 그룹, 현재 아스파탐이 포함될 것이라고 기사가 난 요 그룹 2B는 인체 발암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녀석들이에요. 이 그룹에 포함이 되는 애들을 보시면, 자,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알로에, 김치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그룹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 아니면 동물 실험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 아니면 다른 발암물질과 유사성, 3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 그룹이랑은 좀 다르죠. 자, 얘네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걸린다는 일단 아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룹 3가 있는데, 자, 얘네는 증거가 거의 없어가지고 어떻게 분류할 수 없는 애들입니다. 얘네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런데 또 이상한 생각 하나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아스파탐이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안 위험한 거 아니야? 왜냐면 돼지고기 소고기는 그룹 2A에 속해 있어 높은 그룹에 속해 있고 반대로 이 아스파탐은 2B로 그룹이 낮은 데 간다면서요. 자, 일단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 그룹으로 나눠 놓은 게 어느 정도 강한 발암물질이냐 아니냐 이걸로 나눈 건 아닙니다. 그룹 나눈 근거가 뭐냐면 증거가 얼마나 있냐 그냥 이걸로 그룹을 나눠 놓은 거지 이게 강한 발암물질이냐 아니냐는 절대 일단 그 그룹 기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1군에 속해 있는 자외선은 햇빛입니다. 햇빛. 자, 그런데 이 햇빛은 여러분 모두가 저도 다 쐬고 있죠. 근데 이거 쐰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암에 걸리진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외선은 좀 엄청나게 강력한 발암물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발암물질이다 라는 증거는 그 증거는 확실하죠. 자, 그래서 1군에 속해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반대 경우로 2A군에 보면은 우레탄이 있습니다. 우레탄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양으로도 발암이 될 수가 있죠. 자외선보다 좀 더 강력한 발암물질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자외선 정도는 일단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룹이 2A로 낮게 설정되는 겁니다. 이 발암물질이 더 강력하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는 이 그룹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로지 연구 결과가 얼마나 나와 있냐 그걸로 따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더 강력한 발암물질이냐 아니냐는 양을 따져야겠죠. 이게 적은 양으로도 발암이 되면은 강력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어느 정도 양이 문제냐 어느 정도까지는 뭐 안전하냐 아니냐 자, 이런 거는 WHO하고 UN 산하 식량농업기구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예요. 잭파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양이 문제가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이 결정을 내려주면요 각 나라의 정부들에서 다시 또 이 결과를 받아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요 정도 선에서 정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잭파도 이 IARC가 7월 14일에 발표를 하잖아요. 7월 14일에 같이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양이 안전할 건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IARC의 결정에 또 이 반론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일단 프란시스 헌트우드 국제감미료연합의 사무총장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ARC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들의 아스파탐에 대한 판단은 과학적으로 완전하지도 않고 신용도가 없는 연구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IARC의 결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국제음료연합의 총괄 책임자인 이 케이트 로트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보건 담당자들은 이러한 의견이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 유출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사람들이 안전한 감미료 대신 설탕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견들에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괜히 인공 감미료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이미 더 안 좋다고 확실히 증명이 된 설탕을 더 많이 먹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이런 인공 감미료에 대한 문제가 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논란도 엄청나게 많고요. 펩시 같은 경우에도요 2015년도에 이 음료에서 아스팔탐을 뺐다가 다시 또 16년도에 다시 넣었다가 다시 또 2020년도에 다시 뺀 적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에서 좀 연장선에서 좀 볼 수가 있는 게 지난 23년 5월에 이 WHO에서 이 인공 감미료를 체중 조절 용도로 쓰지 말라라는 가이드라인을 내기도 했었어요. 자, 이때도 식품업계에서 반발이 막 굉장히 크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자, 이번 이 IARC의 발표도 어떻게 보면 이 WHO의 인공 감미료 때리기 그런 거에 좀 연장선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살짝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7월 14일 발표가 나와야 일단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이 IARC의 그룹 2B 즉 발암 가능성 등재는 이미 유출된 그대로 그냥 갈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잭파에서 이 1일 허용량을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낮출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의 이 아스파탐 1일 허용량 기준이 이 1981년부터 써오던 기준인데요. 이게 허용치가 좀 굉장히 느슨합니다. 이 60kg인 사람 성인 기준으로 이 다이어트 음료를 매일 뭐 12캔에서 36캔까지는 마셔도 되는 정도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제는 뭐 하루에 뭐 한 5캔 뭐 이런 식으로 좀 허용량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 요런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이게 그룹 2에 등재가 되든 뭐 기준이 바뀌든 지난 몇십 년간 이걸 써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만 연구를 한 게 아니고요. 그전에도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런 결과가 좀 나오질 않았었던 거예요. 그 사실 몇십 년 동안 써왔던 건데 이걸 지금 당장 좀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장 뭐 암에 걸린다거나 그럴 확률은 제가 볼 때 좀 적다고 보입니다. 자, 오히려 이 감미료를 피하고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일단 그거는 일단 확실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인공 감미료를 좀 쓰고 있었다면 일단은 그냥 하던 대로는 일단 하면서 7월 14일에 발표가 날 거거든요. 발표가 나면은 이 식품업계에서도 이걸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서 발표가 난 다음에 본인들이 알아서 많이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에 따라가시면 사실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 인공감미를 안 쓰면 결국 음식의 단맛을 내긴 내야 되는데 그러면 설탕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설탕이 안 좋은 거는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는 점, 그거는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7월 14일에 이게 확실하게 발표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브로콜리군 그리고 콜라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